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업은 멕시코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비비비 푸드입니다. 네, 티커는 TBBB죠. 맞습니다. TBBB. 바로 어제죠. 2025년 11월 14일에 주가가 하루 만에 5.29%나 뛰면서 27.69달러를 기록했어요. 5% 넘게요. 정말 대단한 상승세네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왜 이렇게 이 회사에 열광하는 걸까요?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비비비 푸드는 멕시코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할인 식료품점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딱 서민들의 동네 마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런 곳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주가가 올랐네 하는 그 현상 너머에 본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을 분석할 때는요. 재무제표 숫자만 들여다봐선 절반도 못 보는 거거든요. 아, 숫자가 다가 아니다. 그럼요. 마치 탐정처럼 이 기업을 둘러싼 거대한 외부 환경부터 시작해서요. 그 안에서 경쟁자들이 막 득실거리는 시장의 생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까지. 겹겹이 쌓인 층을 하나씩 벗겨내듯이 말이죠. 네, 그래야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탐정의 돋보기가 되어줄 세 가지 도구, 그러니까 패스트, 포터의 5가지 힘, 그리고 스워트 분석을 통해서 비비비 푸드의 가치를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탐정의 돋보기라니. 그럼 그 첫 번째 층부터 한번 벗겨보죠. 기업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그러니까 거시적인 흐름부터 짚어봐야겠군요. 네, 패스트 분석으로 시작하는 게 순서겠죠? 패스트 분석. 사실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패스트 분석은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기업을 둘러싼 정치, 폴리티컬, 경제, 이코노믹, 사회, 소셔 컬처럴,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컬이라는 네 가지 외부 환경 요인을 살펴보는 거죠. 아, 앞글자를 딴 거군요. PEST. 맞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소풍 가기 전에 날씨 확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회사가 아무리 도시락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잘 짜도 갑자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소풍을 망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 den수는 통제가 안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비비비 푸즈가 마주한 날씨는 과연 어떤지 한번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정치적인 날씨, 즉 멕시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겠네요. 특히 비비비 푸즈는 멕시코 내수 시장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겠어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건 뭐 당장 직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테고요. 바로 그거죠. 인건비 상승은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정책이 갑자기 바뀌기라도 하면 상품 원가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측이 어려운 리스크네요. 하지만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정치 환경이 안정되고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편다. 그러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비비비 푸드에게는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제적인 날씨는 어떤가요? 저는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 같아요. 비비비 푸드의 주 고객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라는 점이 이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아주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경기 불황을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니까요. 그런데 비비비 푸드 같은 할인점에게는 그 불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이 존재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위험한 생각 아닐까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할인점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 늘어난 고객들이 쓸 돈 자체가 없으면 결국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손님 수는 늘어도 1인당 구매액, 그러니까 객단가가 폭락할 위험도 있잖아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사실 누구에게나 재앙이죠. 그렇죠. 하지만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특히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중산층이었던 사람들도 지갑이 얇아지면 백화점이나 고급 슈퍼마켓 대신 할인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거든요. 아, 고객층이 아래로 이동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전체 소비 파이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비비비 푸드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일종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 세 번째,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로 넘어가 보죠. 멕시코도 이제 1인 가구가 늘고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변화가 동네 마트 진열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멕시코 시티에 출장을 갔을 때 정말 놀랐던 게요. 동네 작은 가게에서도 소포장된 샐러드 팩을 팔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죠.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 당연히 대용량 묶음 상품보다는 간편한 소포장 제품이 잘 팔릴 거고요. 그렇죠. 남기면 버리니까요. 그리고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 조금 비싸도 유기농이나 저칼로리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읽고 매장에 반영하는 기업이 결국 승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변화. 이건 뭐 이제 유통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봐야겠죠. 디지털 결제나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은 것 정도였다면요. 지금은 없으면 망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럼요. 이게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동네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맥주랑 과자를 많이 사네? 그럼 관련 상품을 묶어서 할인 행사를 하자와 같은 뭐랄까 초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거죠.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을 줄이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비비비 푸드스가 이 기술의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멕시코라는 나라의 날씨, 즉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비비비 푸드가 직접 뛰고 있는 이 할인점 리그는 과연 얼마나 험난한 곳일까요? 선수들끼리 얼마나 거칠게 싸우고 있는지 그 경쟁의 운동장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이럴 때 아주 유용한 분석 도구가 바로 마이클 포터의 5가지 힘, Five Forces 모델입니다. 아주 유명한 모델이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 복잡한 경쟁 환경을 5가지 핵심적인 힘으로 딱 나눠서 분석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싸워야 할 전쟁터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전쟁터의 지도라니 비유가 확실하네요. 이 지도를 보면 어디에 적이 많고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또 어디로 공격해야 할지 전략을 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의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힘은 역시 전쟁터 한복판에서 싸우는 기존 경쟁자들과의 싸움이겠군요. 그렇죠. 뭐니 해도 그게 가장 치열하죠. 멕시코 할인 소매 시장은 이미 월마트 같은 글로벌 공룡부터 수많은 현지 업체들까지 뒤엉켜 싸우는 말 그대로 레드오션입니다.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겠네요. 이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격 전쟁이에요. 옆 가게에서 계란 한 판을 10센트, 우리 돈으로 한 130원 싸게 팔면 고객들이 바로 그쪽으로 가버리는 아주 살벌한 곳입니다. 아, 정말 한 푼에 울고 없는 시장이네요. 네, 마진을 조금이라도 남기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죠. 그럼 두 번째 힘, 새로운 선수의 등장 가능성은 어떤가요? 아무나 쉽게 이 전쟁터에 뛰어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규모 물류망도 깔아야 하고 매장도 많이 열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유리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어요. 전국구는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소규모 할인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 지역 기반의 강자들.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예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받아서 배송해주는 다크호스, 즉 새로운 유형을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죠. 세 번째 힘은 재료 공급자의 힘. 그러니까 공급업체의 교섭력입니다. 비비비 푸스는 수많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떼어다 파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비비비 푸스가 갑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대량으로 사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당연히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죠. 그렇죠. 하지만 잠시만요. 멕시코는 특정 식품 대기업의 독과점이 꽤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회사가 우리 제품 가격 올릴 겁니다. 싫으면 받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나오면 비비비 푸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아주 절대적인 특정 브랜드 상품의 경우엔 힘의 균형이 완전히 역전돼요. 아, 코카콜라 없는 마트는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건 고스란히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 힘, 고객의 힘. 이건 뭐 두말할 틀 없이 막강하겠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격에 아주 민감한 고객들이니까요. 막강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요? 네. 요즘 고객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몇 초 만에 이 동네 모든 가게의 우유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요. 최저가가 아니면 굳이 그 가게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고객들이 아주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시장입니다. 마지막 5번째 힘, 경기장을 바꿀 수 있는 대체제의 위협이네요.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다른 슈퍼마켓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무서운 건 온라인 쇼핑이겠죠? 맞습니다. 특히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집으로 배송받는 서비스의 성장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인 비비비푸즈의 사업 모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위협입니다. 이건 그냥 경쟁자가 하나 더 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럼요. 이건 전쟁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보니 정말 사방이 적이고 곳곳이 함정이네요. 강력한 고객과 치열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가격 압박을 받는 정말 쉽지 않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선수군요. 자, 이제 외부 환경과 전쟁터의 모습까지 다 봤으니 드디어 주인공인 비비비푸즈 자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네,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는군요. 과연 이 선수는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졌고 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데는 역시 수원 분석이 제격이죠. 우리 회사가 가진 내부의 강점, strength와 약점, weaknesses,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기회, opportunity와 위협, threats 이라는 4개의 창문으로 기업을 속속들이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창문, 강점부터 한번 보죠. 비비비푸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저는 명확한 타겟팅이라고 봅니다. 명확한 타겟팅이요? 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들의 니즈에만 모든 영향을 집중하는 전략이죠.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어설픈 백화점식 전략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증거가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 분기 총수입이 9억 6,199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조 원이 넘는데 1조 원이요? 네, 이게 전분기보다 14.61%나 늘어난 수치예요.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엄청나네요. 14%면. 그러니까요.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목표 주가를 39달러로 올리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낸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비중 확대라는 게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께는 좀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편견보다 이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더 많이 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해주는 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좋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런 폭발적인 성장성이야말로 시장이 비비비푸즈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2번째 창문인 약점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있더군요. 어떤 거죠?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가 무려 174.01배입니다. 17.4배가 아니고요, 174배요. 네, 174배. 이건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비현실적인 숫자 아닌가요? 시장이 뭔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게 바로 이 주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빛나는 부분이자 함정이다? 네. PE가 174배라는 걸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 때요. 174년을 꼬박 모아요. 174년이요? 네. 그래야 현재 회사의 전체 가치, 즉 시가총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와, 다시 말해서 시장은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벌 거라고 보고 그 미래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미리 다 당겨와 버린 겁니다. 기대감을 선반영해도 이건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요? 174년이라니?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네. 만약에 다음 분기 실적이 시장의 그 엄청난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속았다,
낮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막 쏟아내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거죠. 아, 거품이 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높은 상공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바람은 삐끗하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이게 바로 BBB 푸즈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또 다른 약점으로는 제한적인 고객층이 꼽혔네요. 아까 패스트 분석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고객이 늘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약점이 되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특정 소득계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계층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회사의 매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죠. 그럼 세 번째 창문, 기회 요인을 통해 이 약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멕시코 경제가 성장해서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잠재 고객층의 확대라는 큰 기회죠. 외부적인 기회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부적인 노력인데요. 바로 PB 상품, 즉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입니다. PB 상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마트 가면 다 있던데요. 그게 바로 수익성과 차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 토끼요? 네. 다른 회사 물건을 떼다 파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만든 PB 상품을 파는 게 마진이 훨씬 많이 남아요. 수익성이 좋아지죠. 아, 이익이 더 남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오직 BBB 푸드에 쓰면 살 수 있어 라는 독점적인 상품을 만들면 고객들을 우리 매장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도 생기죠. 그렇군요. 다른 데는 없으니까요. 네, 앞서 말한 온라인 쇼핑의 위협에 대응할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창문, 위협 요인이군요. 역시나 월마트 같은 글로벌 공룡과의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위협이겠네요. 맞습니다. 월마트는 막강한 자본력과 구매력으로 가격을 그냥 후려칠 수 있는 힘이 있죠.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거대 기업과의 출혈 경쟁은 BBB 푸드스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가장 큰 압박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가 갑자기 급증하는 공급망 리스크, 또 정부의 환경이나 노동 규제가 갑자기 강화돼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항상 대비해야 할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모두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패스트, 포터의 5가지 힘, 수학 분석까지 정리해 보면 BBB 푸드스는 서민들의 지갑을 공략한다는 명확한 전략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PE 174배라는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이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기업이네요. 와, 정말 정확히 보셨습니다. 성장 잠재력이라는 달콤한 과실과 고평가라는 위험한 가시를 동시에 품고 있는 장미와 같습니다. 장미라 비유가 멋지네요. 이 기업의 견고한 시장주의와 그 성장성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익 대비 174배에 달하는 주가 수준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기대와 우려를 확인할 중요한 분기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11월 19일로 예정된 실적 발표가 이 모든 것을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날이죠. 시장의 뜨거운 기대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지 아니면 너무 높았던 허들에 걸려 넘어질지 아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숨죽여 지켜보고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BB 푸즈를 지켜보실 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아, 핵심 포인트 3가지요? 네, 첫째,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도 잘 따라오고 있는가, 즉 수익성 방어 능력. 둘째, 온라인 위협에 맞서서 디지털 전환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외부 변수 속에서 공급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을 통제하고 있는가. 수익성, 디지털, 공급망. 네, 이 세 가지가 BBB 푸즈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BBB 푸즈에 대한 시장의 이 뜨거운 기대는 과연 합리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곧 다가올 현실의 시험대 앞에서 위태로운 낙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이들이 174배라는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슬아슬한 성장 스토리에 기꺼이 동참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